네, 반갑습니다. 신이준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가정법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자, 일단은 가정법 정리를 하면 일단은 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장에서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성립하기 위해선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요소가 필요하죠? 그쵸? 일단은 if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조동사의 ed가 필요하죠. 선생님 말하는 조동사 ed라고 하는 것들은 뭐 would라든지 아니면 should라든지 could라든지 might와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가정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시로 우리가 정리할 가정법은 혼합 가정법과 I wish 가정법인데 이 혼합 가정법과 I wish 가정법을 보기 위해서는 어차피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정법 과거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가정법 과거. 일단은 if가 들어가니까 우린 if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고요. 콤마 찍고 주어 동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여기는 if가 접속사이기 때문이죠. 그쵸?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만들 건 과거 시제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5개 자리들 중에서 과거 시를 쓸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와 요 자리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때 우린 뭘 써야 되겠다? ed 형태의 과거 형태의 동사를 쓰고 ed 형태의 과거형 동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쌤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가정법은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조동사 ed가 필요하다. 그런데 콤마를 기점으로 한쪽에 if가 있으면 다른 쪽이 조동사 ed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should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노래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노래냐면 조동사가 들어가면 뒤에 반드시 뭐를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 따라서 이 과거형 동사는 시제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요.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바뀔 거냐면 동사 원형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그럼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쓰는 거냐? 얘는 기본적으로 현재 사실에 반대일 때 씁니다. 이게 왜 현재 사실이 되는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영어에서 그 ed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잡으면 실은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도 하긴 하지만 실은 우리 수준에서 이 ed의 개념을 지금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어떤 뉘앙스가 될 거냐? 수직선 하나 그려보시죠. 수직선을 그리면 여기가 현재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건은 언제 벌어지는 거냐면 현재 만약에 뭔가 바뀐다면 그러면 현재 뭔가 다른 게 바뀌겠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죠. If I were a bird. 그렇죠? 내가 만약에 새라면 그러면 나는 지금 새야 아니야. 내가 새가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내가 만약 지금 새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새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날아가 버리겠지. 근데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날아가 버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정법 과거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냐?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일단은 여기도 가정법이 있으니까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조동사 if 필요할 거고요. 아니요. 접속사 if 필요할 거고요. 기본 구조는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리고 과거 완료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그쵸? had 플러스 pp니까 일단은 모든 동사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had 플러스 pp를 집어넣게 될 거예요. 여기도 had 플러스 pp를 집어넣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전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콤마를 기점으로 한쪽에 우리가 if가 있다면 다른 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would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갈 거냐면 똑같이 should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should가 등장했으니까 뒤에 반드시 뭘 써야 되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되고 요 had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뀔 거냐면 다시 have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봤던 should have pp라든지 could have pp라든지 might have pp 같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다. 쌤,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씁니까? 네, 패턴을 보세요. 여기가 과거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죠. 그렇죠? 그럼 과거 완료는 뭐겠어요? 당연히 과거 사실의 반대겠죠. 왜냐면 우리가 시제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시제가 여기가 현재죠. 여기가 과거지. 그치? 그리고 얘가 지금 과거 완료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가정법 과거는 지금 뭐라고?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일 때는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럼 과거 완료는 뭐야?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다. 과거 사실의 반대다. 그럼 얘도 간단하게 밑에 우리가 수직선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언제 쓰는 거냐? 현재를 기점으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뭐가 바뀐다면 그러면 그때 뭔가 바뀌었었겠지라고 하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과거에 뭔가 바뀐다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말이 되겠네. 과거에 뭔가 바뀐다면 그렇죠? 과거에 뭔가 바뀐다면 그러면 현재에 뭔가 바뀌겠지 라는 말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과거에 뭔가 바뀐다면 현재 뭔가 바뀌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얘기가 될 거냐면은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과거에 뭔가 바뀌었다면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에 뭔가 바뀌겠지. 이런 뉘앙스를 가는 게 바로 뭐냐면 혼합가정법입니다.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혼합가정법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네 두 개를 서로 더해주는 걸 저희가 혼합가정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혼합가정법 써볼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if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시고 과거에 어떤 일이 바뀌었다면 had 플러스 pp 그러면 현재 어떤 일이 바뀔 것이다 주어 쓰시고 그 다음에 조동사 ed 우리 조동사 ed는 편의상 should라고 합시다. 그럼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혼합가정법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혼합가정법까지 정리가 됐는데 네, 그럼 저희가 혼합가정법까지 정리가 됐는데 이건 뭐지? had 플러스 pp구나. 그쵸? 아니 그냥 다시 쓸까? 네, 이게 지금 혼합가정법이 될 거고요. 그러면 IUC 가정법은 뭐냐? IUC 가정법은 이런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만약 뭐가 바뀐다면 좋을 텐데 과거에 만약에 뭔가 바뀌었었다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뭔가 바뀌어가지고 그랬다면 지금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쓰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바로 IUC 가정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IUC 가정법은 어떻게 되냐면 다 이쪽이 공통이에요. 이 오른쪽에 이 부분이 다 좋았을 텐데 이 말을 지금 하는 게 지금 IUC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왼쪽에 얘네들은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냐? 되게 간단해요. 여기 있는 이 if라고 하는 걸요 그냥 IUC로 바꿔주면 됩니다. IUC로. 그럼 얘도 지금 뭐로 바꿔주면 된다? IUC로 바꿔주면 된다. 그럼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에 대한 IUC 가정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 될 거냐면 지금 만약 뭔가 바뀐다면 그럼 좋을 텐데 이런 말이죠. 그렇죠? 아니면 이건 무슨 말이 되겠어요? 과거에 뭔가 바뀌었었다라면 그때 뭔가 좋았었을 텐데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시다. I wish 그 다음에 he met me 그죠? He met me. 자, 그러면 I wish he met me라고 하는 문장을 쌤이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I wish를 보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I wish를 if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바꿔놓고 봤더니 여기는 지금 if가 보이고 여기는 met이 보이죠. 그쵸? 그럼 거의 공식이지. if 다음에 과거형 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가 될 거고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의 반대라고요? 현재 사실의 반대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써놓고 지금 오른쪽에 뭔가 주어 동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왜 안 보인다? 똑같은 말이 생략됐기 때문에 뭐가 됐다면 좋았었을 텐데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너를 지금 만났었다면 좋았었을 텐데 근데 지금 너를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기 때문에 좋지 않다. 유감스럽다. 이런 문장을 쓰는 게 바로 IWC 가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혼합 가정법도 마찬가지고요. IWC 가정법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파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법을 뭐를 정리해야 되는 거냐? 이걸 또 정리를 하셔야 돼. 뭐냐면 without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without이 얘가 조동사 역시 ed 형태랑 같이 쓸 때는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가정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하는 건 if 그 다음에 it 그냥 외워주셔. were not for 그죠? if it were not for 이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if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had not been for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기해 주셔야 돼. 근데 잘 보시면 여기는 지금 얘가 if 다음에 were가 나왔죠?
그죠? if 다음에 were. 그럼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당연히 가정법 과거겠죠. 얘는 이제 if 다음에 had been이 나왔죠?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이 without이라는 애가 되게 좋은 애가 가정법 과거도 그 포섭을 할 수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요. 얘를 이렇게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서요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if를 지우잖아요. 이렇게 if를 지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뒤쪽에 있는 얘랑 얘의 자리가 바뀌어요. 얘랑 얘의 자리가 바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뭐를 쓰고 were 쓰고 is를 쓰겠죠. 그다음 뒤쪽에 not for를 그냥 써도 똑같이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두 번째 내가 if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랑 누구의 자리를 바꿀 수 있냐면 얘네 둘의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had를 먼저 쓰고 had in, not, been for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영어에서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총 5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without 있고요. 그 다음에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지금 총 5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를 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가 수거처럼 또 외우는 게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게 바로 as if예요. as if는 해석할 때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요 if예요. 요 if. 그럼 내가 이 뒤에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긴 쓸 건데 여기다 주어랑 동사를 쓰긴 쓸 건데 여기 있는 동사가 ed면 뭐겠어요? 가정법? 과거겠죠? 그럼 무슨 사실의 반대겠어요? 현재 사실의 반대겠지. 그쵸?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는요 behave, 그쵸? 행동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as if, 마치 뭐뭐처럼. 자, 그가 concentrated on the issue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지금 if가 보이시죠? if가 보이시죠? 그쵸? 근데 뒤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이디엄 뒤에 과거형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요 두 개를 결합시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뭐가 발동하게 될 거냐면 가정법 과거가 발동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건 무슨 사실의 반대다? 무슨 사실의 반대?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죠. 현재 사실의 반대다. 그럼 결과적으로 현재 얘는 지금 그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시제가 이 behave라는 시제와 여기 있는 concentrate는 시제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시제가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법에 의해서 이 뒤쪽 부분이 가정법 과거의 무슨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를 나타내주고 있고 여기 앞에 있는 동사는 말 그대로 현재형 동사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제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뒤쪽에 있는 IWC 가정법이나 without이나 아니면 as if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를 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합니다. 수익성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현재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과거고 근데 그 이전 과거를 뭐라고 하는 거다? had 플러스 pp의 대과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실의 반대다? 현재 사실의 반대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실의 반대다? 과거 사실의 반대다. 그렇죠? 그래서 if라고 하는 것들이 얘네들과 결합했을 때는 원래 그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얘가 가정법 if와 과거 시가 결합되면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if랑 지금 과거 완료가 등장하면 과거 사실의 반대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개념적인 요 정도 하시고요. 저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다 풀 건 아니고요. 여기 몇 문제만 제가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가 밑줄이죠. 말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한다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일 거고요. 딱 봐도 시제가 현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가 아닌 몇 번은 탈락이다. 얘는 탈락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인데 얘가 지금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고 있는 건 어디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나요? 그럼 실제로 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나는 지금 뭐를 지금 사용해야 되냐면 가정법 과거를 지금 사용을 해야 되겠죠. 가정법 과거가 되기 위해선 if 다음에 주어를 쓰고 반드시 무슨 동사를 쓰는 거다? 반드시 과거형 동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과거형 동사가 있는 걸 찾아주셔야 돼. 얘 지금 과거형 아니니까 탈락.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과거형 아니니까 탈락. 그럼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얘부터 이만큼 묶이긴 하긴 하는데 if라고 하는 애랑 과거형 동사가 결합되니까 가정법 과거가 지금 발동이 되고요. 가정법 과거가 발동이 되고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에 반대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현재 사실에 대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재고 내용상으로 여기도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되는 거죠. 쌤 그러면 5번은 왜 말이 안 됩니까? 5번에 별표 좀 쳐놓으세요. 여기 지금 as if부터 우리가 대괄호를 쳤어요. 그러면 if에 걸리는 게 지금 누구냐면 had 플러스 pp죠. 그러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내용이 무슨 사실의 반대라고 했죠?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했죠. 과거 사실의 반대.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전체 글은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시제가 뭐예요? 현재죠. 근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시제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럼 시제가 서로 맞는다 안 맞는다? 맞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가장 강력한 오답 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as I didn't know your email address. 내가 너의 이메일을 지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글을 쓸 수가 없었어. 그럼 봐보세요. 카운트해야 될 건 일단 이거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헷갈리면 일단 수직선부터 먼저 그리세요. 항상. 그러면 여기가 현재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과거거든. 그치? 근데 여기에서 뭐를 몰랐다는 거야? 이메일 주소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상황 자체가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 과거 완료를 써야 돼? 사건 지금 여기서 벌어졌어. 과거에서 벌어졌어.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 과거 완료를 써야 돼? 가정법? 그렇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죠. 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얘가 무슨 사실에 반대가 된다고 과거 사실에 반대가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자리에 들어갈 동사는 뭐가 들어가야 돼? 과거 완료가 들어가야 돼. 과거 완료가. 그러면 과거 완료가 아닌 거 탈락이죠. 그럼 과거 완료가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거나 4번이거나 5번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쪽에 not이 있었죠. 그쵸? 그럼 이쪽에 not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이 둘은 서로 뭐가 되니까 사실에 반대가 돼야 되니까 내가 몰랐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만약 알았었다고 한다고 하면 잘 썼겠다 이런 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반대니까 여기는 그 긍정문이 나와야 되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법은 개념도 정리해야 되고 개념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하게 그 개념을 문제 적용해서 문제 푸는 스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거지. 그치? 자,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She said that. 그녀는 말했습니다. She had traveled to Canada. 그녀가 캐나다로 여행을 했었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계산해 봅시다. 보시면 시제가 said 말했다죠. 그럼 현재예요, 과거예요? 일단은 과거지. 그럼 여기 다 뭐가 들어가야 돼?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거가 들어가야 되니까 과거가 아닌 몇 번은 탈락이겠습니까? 1번, 3번은 자동 탈락이죠. 맞죠? 그 다음에 실제 벌어진 사건이 지금 뭐냐면 had troubled니까 얘가 과거 완료예요. 그렇죠? 하지만 갔었다고 했지만 실은 그 여자는 가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무슨 사실에 반대가 돼야 돼? 과거 사실에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내가 지금 써야 될 건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그러면 나는 가정법을 뭐를 사용해야 되겠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럼 당연히 if 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를 쓸 때 이 동사에 내가 뭘 써야 되겠다? had 플러스 pp를 써야 되겠다. 그럼 had 플러스 pp가 아닌 거를 지워보죠. 이게 had 플러스 pp 아니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had 플러스 pp 아니네. 그럼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4번이겠죠. 그쵸? 그러면 이것도 계산 한번 해보자고. 계산을 하면 자, 여기가 현재고요. 그녀가 말을 한 건 여기서 말을 한 거예요. 그쵸? 여기서 말을 한 거고 사건은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하는 거. 그런데 그녀가 마치 뭐처럼 had traveled to Canada, 캐나다에 갔었던 것처럼 그러면 if랑 여기 가정법 if랑 지금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가 결합하고 있으니까 얘는요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무슨 사실의 반대가 돼?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겠네요. 맞죠? 과거 사실의 반대.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여기에서 뭐 했던 것처럼 캐나다에 가봤었던 것처럼 말을 하고 있긴 하긴 하지만 실은 갔었다 안 갔었다 안 갔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문제를 풀어볼게요. 뭐냐면 자, 마지막으로 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시면 앞에 without이 등장했는데 우린 일단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될 것 같아요. without을 우리가 동그라미 치시고 뒤쪽에 지금 보시니까 여기 있는 would가 보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with랑 without을 보고 얘도 일종의 뭐로 보셔야 되겠다? 가정법으로 보셔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건 얘는 지금 가정법 과거를 쓰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가정법 과거. 그럼 결과적으로 if 다음에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동사 자리에 과거형 동사 써야 되는 거니까 if 다음에 지금 주어 쓰고 주어가 없는 얘 탈락. if 다음에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were가 나 있는 얘가 지금 정답이겠네요.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어요? 여기 it이 있어야겠죠. were it not for. 그쵸.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어차피 if it had not been for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지금 애초에 if가 존재하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애초에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쵸. 왜냐면 여기 had 보이시고 여기 been 보이시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지금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럼 정답 몇 번 가시는 거다? 2번 이렇게 가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쌤이 그래서 일단은 중간중간 중요한 문제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풀어드렸는데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해결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잘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꼼꼼히 공부해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